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 스타트업의 성과의 구조적 관계에서 동적 영향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최보라입니다.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현재 엑셀러레이터사인 제로펀 파트너스에서 투자심사역으로 근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에 투자를 하였고 또 펀드도 한 42개 정도 맡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투자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많은 스타트업 대표의 성향과 당사에서 진행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생각에 위와 같은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대한 배경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에 육성을 하고 투자하는 업무를 해왔고 우리 회사를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하면서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 동적 역량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적 역량과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관계가 어떨까 하는지 궁금증에서 오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정부기관에서도 2023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자금이 3조 6천억 원을 배정하였지만 이는 중앙부처나 광역, 기초지자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셀러레이터들은 다수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있으며 투자 기업 또한 수도권 중심의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간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2010년 국내에 도입되면서 2014년부터 활성화된 기간이 얼마 안 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존 400개 기관이 등록을 하였으나 엑셀러레이터의 본질인 교육이나 멘토링, 투자,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전체 운영하는 곳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과 동적 역량 관계를 살펴보면 스타트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연구는 2021년부터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고 그래서 학술적 자료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동적 역량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하는데요. 동적 역량이라는 것은 여기 오신 대표님들도 오늘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관심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표님들께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돌아가셔서 팀원들과 공유를 하고 당사에 어떻게 ESG를 적용할지에 관해서 고민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업의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의 대표라든지 혹은 팀원이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고 무언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분시키고 또 통합하여서 또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동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적 역량에 영향을 주는 연구는 기존에 부분적으로는 있으나 학술적 정립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타트업의 동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엑셀러레이터들의 선행 연구를 보면 동적 역량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미미하고 또 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는 좀 미흡하여서 동적 역량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하는 역할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 목적을 정리하면 또 같은 말씀이지만 동적 역량을 중심으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동적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동적 역량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했고요. 동적 역량이 그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 성과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에 관해서 살펴보면 스타트업은 초기 단계 기업으로 대체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빠르게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을 돕기 위한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다수가 존재를 하나 민간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한 동적 역량이 기술력과 혁신성을 확장하여 성과에 나타낼 것으로 보았습니다. 연구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동적 역량을 중심에 두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4가지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 선행 연구에서는
보통 액셀러레이터를 하나의 그 변수로만 한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멘토링, 교육, 펀딩, 네트워크 서비스로 이렇게 각각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적 영향의 어떤 영향 관계라든지 영향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스타트업의 성과와 관계를 보는 것도 있지만 중점은 동적 영향에 두었습니다. 한 가지 동적 영향을 연구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은 각각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이 아직까지 그런 동적 영향이 약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완전하게 분리해서 독립 요소로 하기에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시장 기회 탐색, 흡수 역량, 통합 역량, 혁신 역량 이렇게 측정을 하고 이 변수들을 2차 요인으로 분석을 해서 하나로 다시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총 315부를 가설 검증을 하였고요. 통합 패키지는 에이모스 24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인과관계 가설을 세워봤는데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 동적 영향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중 멘토링, 교육, 그다음에 펀딩, 네트워크 서비스는 스타트업의 동적 영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동적 영향은 스타트업 창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적 영향의 매개 효과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인과관계 매개 효과 가설은 모두 검증되었고 매개 효과 스타트업 성과도 모두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 가설 검증 결과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중 멘토링, 교육, 펀딩, 네트워크 서비스는 동적 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적 영향 또한 스타트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동적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영향력은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스타트업에 성장하는 데 외부와의 네트워킹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한편 교육 서비스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학습 습득보다는 실무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적 영향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그 기능 위주로 구성되어 왔으며 향후에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참여자의 동적 영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논문의 차별점을 학술적으로 보면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 스타트업의 성과의 영향관계에서 동적 영향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그 시장 지향성이 높은 참여자와 낮은 참여자 간에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동적 영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생태계에서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획자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되어 창업 지원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 및 교육을 수행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확인할 공식 데이터는 투자 실행 데이터가 유일하게 되어 있어서 액셀러레이터 산업을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좀 존재합니다. 발굴 및 보육 활동은 정성적 공시 데이터로 정량적, 논리적 근거로 분석되고 해석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에 액셀러레이터의 고유한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굴 및 보육, 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4가지로만 분류하였기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적 영향 외에 다른 변수들도 고려하여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 스타트업의 성과의 구조적 관계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